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 날씨는 흐리고 비 내린 곳도 많았습니다만 다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 도심에 나가보니 극장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인파들로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늦게라도 고향을 찾기도 했고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하루 주요 도로 곳곳에서 교통량이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규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정체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저녁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안쪽에서의 고속도로 상황, 현재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입니다.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지금 소통 상태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동명휴게소 부근인데요. 부산 방향으로 가산 134km에서 다부까지 약 5km 정도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명휴게소 123km에서 칠곡 부근까지도 약 6km 정도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분기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평 방향으로 김천분기점 125km에서 선산 부근까지 약 5km 차간 간격 당겨져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연풍 부근에서 7km 정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동분기점 양방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제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끝으로 광주 대구선 고령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대구 방향으로 고령 일대 많이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으로 시원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부근으로 이 시각 가장 어렵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많이 미끄러운 상태인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면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심영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2일 뒤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품목이나 대상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노리는 소위 란파라치 학원까지 성업하는 등 해당 기관과 종사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 김영란법 교재가 쌓여 있고 강의실도 있습니다. 김영란법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공익신고로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무허가 학원입니다. 오늘 뭐 많이 왔습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한 20명 뭐 이래 늘 이야기하는 게 국립대병원은 법 시행 초기에 시범 사례로 처벌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순서를 바꿔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면 처벌됩니다. 근데 다들 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초반에 이렇게 접근이 됐을 때 이게 좀 피해의 의리 없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교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어림잡아 400만 명이나 되다 보니 해당 기관마다 변호사 초빙 강의 등 관련 교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자가 많다 보니 고소 고발이 덩달아 늘어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기 쉽고 결국 국민 사이에서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후 현실에 맞게 추가적인 조치가 잇따라야 법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에 대한 해설서가 500페이지나 되는 등 뭐 이런 좀 이 법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그게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이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아마 개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사회 풍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청탁 근절이라는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가 확 바뀐 동대구역 일대를 보고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는 문화와 오락시설을 갖춘 대형 백화점도 함께 들어서는데요. 벌써부터 대구의 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공정률 70%를 넘긴 신세계 백화점은
겉모습만으로도 소비자들을 압도시킵니다.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부산 센텀시티의 버금가는 규모로 대구 최대 백화점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백화점 안에 대형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서 단순한 판매 시설을 뛰어넘어 문화와 오락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쇼핑을 위주로 한 그런 쇼핑 센터가 아니라 다양하게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든지 고객들이 왔을 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로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 백화점의 등장으로 기존 백화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딴 역외 백화점의 대구 진출로 큰 타격을 입은 향토 기업 대구백화점은 동대구 복합환생센터 인근에 대구 최대 규모의 아울렛을 지어 내년 3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 시민들과 더불어서 성장한 백화점으로서 앞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러한 아울렛 백화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종 백화점만 있었던 지난 2003년 역외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진출한 롯데백화점은 10여 년 만에 대구점 건물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1,300억 원을 들여서 모든 층에서 리뉴얼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판매 면적을 50%나 더 늘렸습니다.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를 대구로 유치해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에 오픈한 지가 13년 차인데 그동안에 그 매장에 큰 변화를 주지를 못했는데 이번 그 매장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저희 백화점에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구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도 개점 이후 처음으로 새 단장에 들어가는 등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유통가에선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경상북도가 베트남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연대에 이어서 문화, 경제 분야 등에서도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2017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베트남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 확대가 눈에 띕니다. 경상북도가 인도네시아와 세네갈에 이어 해외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는 현지 정부와 대학 등과 협력해 새마을운동 확산에 나섭니다.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으로 소득이 17%나 늘어난 다이떡은 룽반 마을 사례를 경험한 베트남 정부도 협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Tôi đến đây và chứng kiến một cái sự thay đổi rất là nhiều so với lại trước đây và những cái sự thay đổi này và sẽ tiếp tục có những cái thay đổi trong cái thời gian tiếp theo. 특히 베트남 닌투언성의 새마을 시범마을에 새마을 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경상북도는 어느 때보다 베트남의 전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뜨거운 데다 인구의 약 40%가 24세 이하의 젊은 층인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거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양국 관계를 형제관계, 사돈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문화 교류뿐 아니라 관광, 경제, 통상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경제 엑스포로 성공하기 위해서 상공인들 그리고 호치민 시청 또 총정사관과 협의를 해서 세계문화 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경상북도와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베트남과의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3분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여진이 발생했고 오늘 새벽 3시 10분과 5시 반쯤에도 각각 규모 1.7과 2.2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335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경주 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는 지금까지 5,100여 건, 부상자는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진으로 가동을 멈춘 월성원전 1, 2, 3, 4호기에 정밀 안전 점검이 나흘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 밤 11시 56분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월성원전 가동을 수동 정지한 뒤 절차에 따라 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오늘까지 1차로 정밀 점검을 수행하고 규제기관의 추가 점검 내용이 나오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방침인데 현재까지 추가 점검 여부나 재가동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 8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0, 구미 19도 등 18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 22, 안동 21, 포항 23도 등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지소 등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지역별 지정 병의원을 지정하고 만 65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나섭니다. 접종을 받을 노인들은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갖고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으면 됩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1% 올라 9개월 만에 내림세를 벗어나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며 전체적으로는 내림세가 둔화된 가운데 북구가 0.15%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값은 0.03% 내리며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구가 0.21%로 가장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한국인의 은퇴 준비 2016에 따르면 25살에서 74살 사이 2,2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월 평균 1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교육 등의 지출이 많은 50대 은퇴 가구가 225만 원으로 높았고 70대는 145만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경험을 한 이들은 35%나 됐고 10가구 중 2가구는 평균 6,500만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았던 농산물 가격이 추석 이후에는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5kg 도매 가격이 추석 전 3만 원 선에서 추석 후에는 2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지고 배도 7.5kg 기준 2만 7천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구 영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